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파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올 겨울 여러분들이 할 공부를 위해 아주 유익한 공부법 꿀팁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실 멘토님 한 분 모셔왔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기 과목 공부를 위한 단권화라는 공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단권화 공부 방법은 모든 과목의 모든 공부에 해당이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잘 재미있게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부 방법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우리 멘토님 만나뵈러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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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멘토님 한 분 모셔왔어요. 네. 자, 멘토님, 오늘 자기소개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활공학부에 재학 중인 18학번 서다원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에 재학 중이신 우리 서다원 멘토님.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다원 멘토님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학습법 하나를 가져오셨는데, 우리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좀 먼저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네. 네. 우리 다원 멘토님 지금 현재 화학생명공학부에서 이제 공부 중이신데, 네. 혹시 그 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화학생활공학부에는 크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 공정, 무기, 유기, 생명 분야로 나뉩니다. 주로 공정 시스템의 최적화, 유기, 무기 화합물의 합성,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합니다. 네. 생명공학에 이제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신다니 네. 정말 멋있네요. 네. 아우 좋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하고 계신 공부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평소에도 화학이랑 생명 좋아해서 저희과 온 거여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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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고 계신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운 멘토님께서는 그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썰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부터 장기 계획까지 나누어서 세우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 혹은 대학생 선배님들의 많은 멘토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공부 방법을 배우고 저만의 노트 정리, 오답 정리 방법을 만들어서 꾸준히 3년 동안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참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든데 그렇게 계획 세우는 방법부터 이제 뭐 나만의 노트나 오답 정리까지 이게 혼자 스스로 참 찾아 나가셨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혼자 하시면서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혼자 공부한다는 게. 네. 네. 그래서 혹시 있었다면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은 어떻게 그런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셨는지 네 좀 들어볼 수 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면 돼서 괜찮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새로운 수학 문제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풀이 방법들을 적었습니다. 이후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의 풀이를 이와 비교해 보고 왜 선생님들이 그 많은 풀이 중에 저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리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평소 풀던 방식대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과신데 수학이 네. 가장 어려우셨다니.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노력을.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원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런 학습법에 이제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다원 멘토님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공부해 온 방법은 공부 순서에 따른 단권화입니다. 이 공부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먼저 학교 수업과 교과서로 충분히 공부를 한 뒤에 자습서를 통해 내용을 보충합니다. 이후 문제집, 기출문제 등의 문제풀이를 진행한 후 오답들도 모두 한 권에 정리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네. 공부 순서에 따른 단거나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통 교과서 주고 프린트물 주고 뭐 자습서 사고 문제집 사고 막 되게 뭐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진짜 헷갈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모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아주 알차게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셨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다모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는 공부 순서에 따른 단거나 방법 이제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네, 제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 예시는 실제 고등학교 국어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입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시가 실려 있겠죠. 물론 예습을 해서 적어 놓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후 정리를 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학교 선생님의 수업으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네. 선생님의 수업을 필기할 때 저는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에는 형광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필기는 빨간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풀이나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문학적 표현들에는 공통적으로 괄호를 사용을 하였고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옆에 따로 정리해 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색깔, 기호에 대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이후에 필기를 한눈에 더 확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작품 연구에 대한 해당 갈래, 이 문학의 특징 등은 한쪽에 포스트잇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과서 위에 바로 써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쓸 경우에 필기가 본문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 보통 포스트잇을 필기한 후에 따로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주로 학교 선생님의 필기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정리를 해 주지 않았다.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자습서에 정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모두 들어 처음으로 내용에 대한 공부를 끝마친 상태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은 상태겠죠? 이때 바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수업만 한 번 들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아직 만들지 못하고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 다음으로 중요한 자습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아래는 실제 국어 자습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작품 연구, 핵심 정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추가로 정리해도 되지만 대부분 학교 수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밑줄 치며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필기 혹은 밑줄 치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표시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습서에는 대부분 각 줄마다 중요한 내용이 표시되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의 필기를 자습서에 옮겨 적어 정리하기도 하는데 저는 제 글씨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더 잘 읽히고 그래서 교과서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적혀 있는 글씨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써야 더 기억에 남아 교과서의 단권화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은 각자의 취향이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습서를 보며 찬찬히 다시 작품을 읽어봅니다. 자습서의 필기까지 함께 읽다 보면 분명 학교 필기에는 없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여기에 초록색 형광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를 다시 교과서에 정리하여 단권화를 진행합니다. 물론 참고 글이나 나에게 추가로 적혀 있는 내용도 읽어서 정리하면 당연히 좋겠죠. 교과서에 정리할 때는 학교 필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각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차등으로 표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교과서와 자습서를 통해 공부하면 본인이 이 작품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많이 알고 있게 되면 이제 이때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문제풀이는 새로 배우는 과정보다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풀어야겠죠? 지금은 물론 시험장에서 푸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앞에 정리해 놓은 필기를 보면서 푸시면 안 됩니다. 또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나 헷갈리는 선지들, 문제들 표시해 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헷갈리던 문제라도 채점을 했을 때 답이 맞으면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문제를 미리 풀어놨는데요.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선지는 세모, 모르는 표현에는 물음표와 같이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채점을 먼저 진행합니다. 채점을 한 후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고쳐야겠죠. 이때 고칠 때 바로 한 번에 고쳐지면은 세모, 모르겠거나 고쳤는데도 또 틀리면 별표 표시를 하여 서로 다르게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헷갈린 선지에는 작품의 정확히 어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또한 옳지 않은 선지를 옳게 바꿔보며 공부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끝나면 이를 다시 교과서에 옮겨 적어 단권화를 합니다. 이때 실제로 교과서에는 여백이 많아 여백이나 단원 정리 문제 밑에 정리하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포스트잇을 사용하였습니다. 혹은 위에 필기되어 있는 거 위에 그대로 본문 위에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러면 본문 위에 너무 많은 글자가 써 있어 가독성이 떨어져서 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단권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시험 직전이나 이후에 같은 작품을 다시 정리할 때 한 권의 책을 봐도 교과서, 자습서, 많은 문제집들을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정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를 통해 단권화를 진행하는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 또한 공부를 할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방법이 맞는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공부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로 사용했던 이 공부 방법이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분들이나 공부를 하지만 정리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까요? 다원 멘토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잘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교과서도 있고 그쵸. 자습서도 있고 프린트물, 뭐 문제집, 또 뭐 누구는 오답 정리도 오답 노트도 따로 만들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다원 멘토님께서는 이제 학교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쵸? 네. 학교 수업 들으면서 교과서에 그냥 멍 때리지 않고 교과서에 필기하고 필기도 선생님 말씀 위주로 만약에 네. 선생님 말씀이 너무 약간 구체적이지 않고 좀 많이 빠져있다 그러면 자습서 활용도 하시면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잇 사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필기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습서 활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습서에는 사실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많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제 주로 찾으면서 답은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 따로 이제 뭐 형광펜으로 줄 치고 또 손으로 직접 또 써보면서 또 내가 혼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방법. 또 읽다 보다가 또 새롭게 중요한 부분 발견하는 부분들은 뭐 다른 음. 색깔 펜으로 뭐 이렇게 필기를 하셔도 좋고. 네.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다 했으면은 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이제 문제풀이로 음. 가셨잖아요. 네, 네. 이제 문제를 풀고 틀린 거는 절대로 지우지 않고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한 다음에 내가 뭐 몇 번 틀렸는지, 뭐 두 번 틀렸으면 세모, 뭐 여러 번 틀렸으면 별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따로 교과서에다가 다시 내가 틀렸던 그런 개념 음.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단권화하는 방법. 오늘 네. 순서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셨어요. 네. 다음 멘토님 혹시 학생들이 요거 네. 공부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두 가지 정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부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먼저 자습서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걸 그냥 읽기보다는 먼저 자기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미 내용을 다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습서 볼 때 여러분, 그냥 정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서 눈으로 읽지 말고, 중요한 네. 부분은 꼭 손으로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 풀기 전에, 그냥 문제를 무작정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음. 아니니까 내가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네. 문제가. 네. 그래서 우리 순서만 잘 기억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원 멘토님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께 좀 아주 유용한 그런 공부 꿀팁도 이제 설명해 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 올 겨울에 자기 본인에 맞게 좀 이런 유용한 꿀팁들 사용하시면서 나만의 공부법 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한 우리 다원 멘토님, 네, 오늘 네. 여기서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화이팅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화이팅해서 공부 잘 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